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0월 9일 산뜻한 월요일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27,900달러, 이더리움 1,630달러 큰 변동 없고 리플 마이너스 1%. 이스라엘 전쟁 소식에도 전체 코인들 당장에 하락 오는 모습은 안 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양상에 따라서 국제유가 재폭등하고 나사 하락 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코인 시장은 침착하게 미국 정부 대응이나 전쟁 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공격 시작으로 이스라엘도 다시 반격하면서 전쟁이 전면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합의할지 새로운 시장 리스크가 생겼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한 지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장에 유가가 크게 폭등하고 코인 가격 폭락오는 변동성 큰 장은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적극 지원하겠다고 주말 동안 연설이 있었고요. 정치 종교적인 관점을 떠나서 왜 최근같이 코로나 끝나고 주가 반등 오는 터닝 포인트 시점에서 무력 충돌 일어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무력 충돌이 1973년 오일 쇼크와 닮은 꼴이고 이스라엘 전쟁에 국제유가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고 보도를 했고요. 주말 동안 유가 시장 안 열려서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증시 7.6%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러시아보다는 경제 규모 작아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유가 상승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관건이고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쪽 진입한 자금이 반미로 분류되는 이란 쪽 자금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번 분쟁이 전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닌가 분위기는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9월하고 10월 들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율 재반등하고 국제유가도 100달러 찍었지만 연중 고금리 지속에 유가는 82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전쟁으로 유가가 1973년처럼 움직인다는 건데 유가 차트를 보면 1973년 3달러 국제유가가 48달러까지 10배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주요 아랍 국가들 일제히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지지하면서 강력한 석유 감사에 나섰고 국제유가는 폭등을 했죠. 한번 10배 상승한 국제유가는 차트에서 보듯이 10년 넘게 안 내려오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73년처럼 국제유가 폭등하면 석유 의존도 높은 국가들 타격이 크고 미국 인플레이션율 재상승에 나사 폭락은 정해진 수순이죠. 이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이야기는 하는데 이스라엘 전쟁 잠잠해지기까지는 얼마든지 국제유가 흔들고 나사 변동시킬 요인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국이 왜 작년 러시아 전쟁처럼 최근 같은 타이밍에 산유국 주변으로 해서 전쟁 분쟁이 많은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코로나 이후 국제유가 폭락했다 미국 돈풀기로 100달러까지 상승, 러시아 전쟁으로 빈시 130달러까지 국제유가 상승했고 이후에 미국 고금리로 인해서 60달러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경기 회복 시그널에 국제유가 재상승하고 10월 되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하락을 했고요.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여기서 하락이 아니라 재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코로나로 3배 넘는 달러 풀어서 경기 방어하고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했지만 국제유가는 여전히 80달러 코로나 이전 가격과 같으면서 국제유가는 셀프 가치가 하락을 한 거죠. 주변 식당 가격 다 올랐는데 한 개 식당만 가격 그대로면 손님들은 기뻐하겠지만 주인은 수익이 적어서 울상인 것과 마찬가지 논리고요. 미국의 달러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유가도 가격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미국이 자꾸 인플레이션율 상승할까봐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미국이 석유 가격 상승 못하도록 압박하다가 러시아 전쟁, 중동 석유 파동 같은 충격으로 1970년 같이 유가가 폭등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미국, 한국, 중국처럼 석유 의존도 강한 강대국들이 국제유가 상승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산유국들은 뒤에서 무장단체 지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시장에 틈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 금융위기 직전 미국 경제 우상향에 유가도 15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터지고 30달러 유가 폭락하고 연준 돈풀기로 다시 90달러 평균을
유지했고요. 그러다가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침공으로 다시 유가 불안 지속되는 듯 하다가 미국이 빠르게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면서 유가는 30달러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미국 경제 시장에 불안과 작은 틈이 있을 때 산유국들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움직인다 볼 수 있고요. 러시아, 중동같이 석유 의존도 높은 국가들은 석유 가격 오르면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합니다. 한국 부동산 가격 잘 지켜줘서 대통령 여당 지지율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 코인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인데, 작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비트코인은 큰 변동성을 보였고요. 전쟁 터지면서 비트코인 46,000달러에서 34,000달러까지 폭락했고 마이너스 25% 하락을 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연중 금리 인상 공포에 69,000달러에서 32,000달러까지 폭락하고 작년 1월 설날 연휴 버프 받아서 46,000달러 간신히 회복했지만 전쟁으로 재폭락을 한 거죠. 이번에도 추석 동안 비트코인 28,000달러까지 재상승하고 이스라엘 전쟁 나온 것은 작년 2월과 매우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쟁 리스크 나오면 해외로 자산 가지고 도피하기 용이한 코인이 재부각되면서 작년 4월 비트코인은 47,000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러나 연중 추가 금리 인상과 루나코인 사태로 폭락을 했었죠. 이번에는 작년 같은 루나코인 거래소 파산, 이런 코인의 개별적인 악재는 없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나스닥 하락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으로 유가가 얼마까지 상승한지를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증시 메인 이벤트는 10일 펩시콜라 펩시코 어닝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 내 다이어트 치료제 위고비 열풍과 고금리로 배당 중인 펩시와 블랙록은 이미 주가가 하락 많이 한 상태고요. 대신에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격 주식이 상승하려면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은 연준 금리나 빠르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까지 발표되는데 종합 인플레이션율은 기저효과로 약간 상승하더라도 코인플레이션율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죠. 본격 증시 영향 미치는 요인은 넷플릭스, 테슬라 등 어닝이 중요하고요. 실적 비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죠. 나사 국제유가에 따라서 비트코인 움직임도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코인 온체인 데이터만 봐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8월 폭락 이후 최고롭자 고래들까지 이미 대량 매도한 상태라서 거래소 내 코인 유통량은 매우 낮은 상태이고요.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다는 거고 앞으로 나스닥 호재에 따라서 상승한 것만 남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옹호자인 잭더 리플 트위터가 내년 리플 최소 869달러에서 1000불 상승하는 폭등장이 나올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을 했고요. 원화로 리플이 100만원 이상 폭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1000배 이상 상승이죠.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분석하는지 논리를 보면 2017년 폭등장에서 리플은 이미 1000배 이상 상승한 적이 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당시 리플이 시장에 관심도 적고 막상장한 코인이라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함께 상승을 했고요.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라서 2017년처럼 비트코인 불장에 리플도 폭등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리플 100만원 될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 이상 1000만 명은 리플 보유를 해야 되고 미국, 중국 거대 자본들도 리플 매수를 해야 되죠. 리플의 펀드멘탈이 그만큼 강력해져야 되는데 코인은 기대감으로 폭등 이후 하락 온 적이 많습니다. 한국 코인 투자자들 70% 이상이 20대에서 30대이고요. 40대부터 70대까지는 30% 비중으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국 대부분 부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인서울 4년제 졸업하고 연간 소득 8천만원 이상 중산층들은 30% 정도 코인 투자해 보았거나 볼 중이고요. 나머지 70%는 여전히 코인이 위험 자산이라고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죠. 하지만 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투자자들 이해도가 증가하고 코인 가격 상승하면 새로운 자금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미국 SEC와 소송 승리로 미국 내 활성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요. 2017년처럼 반감기 불장이 오면 한국 중산층과 미국 거대 자본들이 다시 리플로 진입하면서 리플 가격을 확실히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불장에서 리플이 소송으로 크게 상승을 못했지만 이번 반감기는 미국 자본도 새롭게 진입을 하면서 확실히 다를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